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설령홈즈 정설령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심장질환을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, 그 중에서 이제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. 이 성분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심장질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강아지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고 해가지고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인데, 이게 잘 안 다치는 겁니다. 대부분의 강아지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로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.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를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하고, 평균 생존 기간이 한 1년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. 소형견을 많이 키우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%에 달할 정도로 심장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영양제를 적용할 때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타우린이라든가 L-카르니틴 같은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가 있겠고, 타우린은 심장질환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타우린이 진짜 반려동물에도 효과가 있을까, 오늘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, 굴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조개류들 있죠. 이제 거기에 이제 타우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. 일단은 사람하고 동물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심장에 많이 분포하는 영양소니까 심장이 많이 이용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. 반려동물 쪽의 경우에는 강아지에서 타우린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된 거는 DCM이라고, 이 확장성 심근염이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심장이 커지는 겁니다. 확장되는 거예요. 커지는데 그 심근벽, 그러니까 심장벽은 굉장히 얇아지는 거죠. 그래가지고 전신으로 혈액을 뿜어줘야 되고, 폐로도 이렇게 혈액을 뿜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타우린이 부족해가지고 이 DCM, 그러니까 확장성 심근염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연구들이 강아지에서 많이 되고 있거든요. 그 연구된 견종들을 보면은 중대형견, 리트리버류, 골든 리트리버나 라브라도 리트리버, 코카 스패니엘 종들이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고 하고, 타우린을 좀 더 보충해 줬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.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, 70년도에 그때 고양이도 DCM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고양이가 타우린이 필수 아미노산인 줄 몰랐던 시기입니다. 그래가지고 펫푸드에 그 뒤로 타우린을 넣어주기 시작했죠. 그 뒤로는 DCM이 없어졌습니다.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죠. 소형견 쪽으로 이천판 폐쇄부전증에도 타우린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, 이거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강아지 소형견 중에 카발리에 킹 찰스 파니엘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. 유전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장질환을 많이 타고나는 그런 견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, 심장질환이 이제 좀 약간 있는 애들, 그리고 좀 심한 애들 모아가지고 타우린의 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.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예요. 보통 그 연구의 시작은 어떤 특정 성분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텐데,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 버린 거죠. 물론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천판 폐쇄부전증에는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동물성 오메가3가 유효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정말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. 강아지에서도 연구가 좀 이제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이천판 폐쇄부전증에서 심장질환이 심해지면은 조금씩 커지거든요. 이거를 보상성 심비대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심장의 크기가 오메가3를 먹였을 때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, 좀 개선된 거죠, 심장 기능이. 그리고 이제 고양이에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,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비대성 심근증, 그래서 이제 HCM이라고도 하거든요. 심장질환이라면 공통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. 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이 연구돼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도 담보할 수 있는 성분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심장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L-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에요. 이게 언제 많이 필요하냐? 심장에 많이 필요해요. 왜 그러냐면 심장은 깨 있을 때도 뛰고 잘 때도 뛰고 평생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관이죠.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에너지가
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. 이 심장이 얻는 에너지의 적어도 70%는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습니다. 근데 이 베타산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 성분이 바로 L카르니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는 이 L카르니틴을 적용했을 때 그래도 심장 기능을 좀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연구가 좀 존재합니다. 하지만은 이 반려동물 쪽은 아직은 좀 이제 미흡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많이 아시는 코엔자임 Q10, 이것도 심장 질환에서 사람이라든가 동물에 많이 쓰죠.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이 연구돼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거죠. 심장 질환이 좀 심할 때 그 심근에 있는 또는 혈중 코엔자임 Q10 농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, 강아지 쪽으로 연구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소형견인데 평균 체중 한 7, 8kg짜리 되는 그런 소형견 대상으로 여기다가 이제 코엔자임 Q10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. 한 3개월 정도 적용을 해봤어요. 그 심장 질환으로 인한 염증 지표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요. 그리고 심장 질환의 어떤 중증도가 그게 좀 감소한, 그러니까 좀 개선이 된 거죠, 기능이.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다 심장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항산화 영양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타시온,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. 개고양이 쪽은 좀 사실은 연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, 지금. 근데 이제 사람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로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쪽에서 연구가 안 됐을 뿐이지 아마 도움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게 이제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앞으로는 해봐야 되겠죠. 타우린이 사람 쪽에서는 효과가 있지만은 소형견 이천판 폐쇄부전증에는 아직 연구가 좀 더 돼야 된다.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은 반려동물 심장질환 관리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